전체적인 대선 판도,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조국 사태가 바로 이제 저 사람들의 대선 프로젝트가 망가진 거죠. 법무부 장관 시켜서 훈장 하나 붙여가지고 대선 주자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씨는 정치적 생명이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유력한 건 이낙연 씨고 충청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희정이 저 모양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씨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박원순 씨는 그냥 이제는 은퇴하셔도 될 것 같고 남은 사람 없지 않나요? 누가 남았나?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핵심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균형 있게 해설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금 8월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이미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주자, 대선 판도의 흐름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대선 판도 그리고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촌철살인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 이 지금 대선 판도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여권 내 대선 판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 참 전망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국 사태가 바로 이제 저 사람들의 대선 프로젝트가 망가진 거죠. 네. 1차로 차라리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고 이번 총선에 나선 상황은 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켜서 사법개혁에 대한 렛대로 있잖아요. 훈장 하나 붙여가지고 대선 주자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문제점에 봉착한 거고, 사실 이낙연은 그 친문 세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분이고 별로 맞듣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는 정치적 생명이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위태위태하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가. 조국이 딱 낙마하자마자 양정철 씨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재명 씨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을 그 지경으로 만든 게 원래 친문들이었거든요.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친문 네티즌들과 더불어가지고 해경궁 또 김 씨가 광고하고 그때 시끄러웠죠. 찐묻 언니 이러면서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가가지고 화해를 하고, 아마 이제 대충 얘기가 됐겠죠. 이제는 경기도지사는 전해철 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분의 운명은 지금 대법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2심 판결이 뒤집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1심 판결, 2심 판결을 좀 대충 제가 봤는데 2심 판결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도 전체 몇백만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몇백만이 찍어준 건데, 이걸 판사 몇 사람이서 그 국민의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오케이,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면 충분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이 국민의 선택권 내지는 국민의 그 참정권을 오히려 사법부가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재명 씨도 그 친문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친문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용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력한 건 이낙연 씨고,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씨하고 친문들 사이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경상도 나왔고 호남도 나왔고 이제는 이제 충청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희정이 저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계속 경상도였기 때문에 호남에서 한번 대통령이 나올 만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높은 지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거든요. 기대감. 그러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만약에 그 기대를 갖다가 저버렸을 경우에는 호남 쭉 떨어져 나가거든요. 또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자기 중심으로 또 정책 판이 짜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당이 저쪽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정 관계 속에서 어떤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질 거고,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친문 헤게모니에서. 지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말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비슷한 있다.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움직이는 건 옛날 운동권
광흥청 팀 해가지고 그 운동권 윤건영이니 뭐니 뭐 양정실이 뭐 이런 그 참모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문고리처럼 그들이 꽉 잡고 있고 옹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는 뭐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서로 지금 싸움이 좀 붙고 있더라고요. 당권 불렀어. 뭐 당권 대권 하는데 김부겸 씨는 이제 당권도 도전하고 대권도 도전하고 싶겠지만 또 저쪽에서 틀어가지고 넌 당권만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벌써 이제 시작됐는데 아직은 이분이 이제 그 대구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의 그걸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티켓을 뚫을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이번에 이제 불행히도 떨어졌고 이게 진영이 대립이 되면 이런 거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려요. 정말 떨어진 거 중에서 내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떨어진 게 지금 안타까운 사람 딱 그분 하나거든요. 그분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박원순 씨는 아유 그냥 이제는 은퇴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지사랑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맞섰잖아요. 예, 지금 이제 몸값을 높이는 중이죠.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저는 그 논쟁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둘 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정치적 경쟁이라는 게 이게 좋은 거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논쟁을. 근데 다만 이분은 좀 지지율이 안 나와요. 박원순 시장요. 예,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간 인간적 매력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남은 사람 없지 않나요? 누가 남았나? 야권 한번 살펴볼까요? 김두관 씨는 김두관 씨 힘들고 네. 김두관 씨는 왜냐면 찍혔으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왜 찍혔습니까? 일단 동양대 그 전화 걸었잖아요. 총장한테 회유 전화 걸었잖아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고 요번에 또 윤미향 옹호하는데 또 팍 떴단 말이죠. 딱 보니까 바닥에 딱 수준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탁 뜬 거고 친문 그쪽 세력한테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글렀다. 이거 그릇이 아니구나. 일단 쳤고 그럼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대항마는 저쪽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쉬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항상 정치에서 승리해서 이길 필요는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때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지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투에선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자유한국당이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 법을 만들어야 돼. 당명 개정 금지법. 최소 10년간은 못 바꾸게. 네, 못 바꾸게. 바꾸는 자는 구속. 이렇게 됩니다. 당원 전체를 구속을 시킨다든지. 또 너무 법으로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꾸 차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권의 능력을 다시 쌓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리하게 이길 수. 그 다음에 선전선동하는 방식 있잖아요. 저쪽에 음모론 편다고 이쪽 음모론 펴고 안 되거든요. 저 586은 대학 다니면서 한 게 늘 선전선동만 하고 우리 세대는 전략 전술 짜고 선전선동만 한 얘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미디어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애들을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원칙 갖고 싸워야 되고 정의의 기준과 사실의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전투에 진다 하더라도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패배를 감수하되 원칙적으로 패배하면서 전략적으로 승리에 조금씩 더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